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원래 통신하셨었어요? 경제이군요. 마지막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신입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와. 네, 바로 JD 읽기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로 개발, 해외 영업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프로님들과 함께 직무기술서 JD를 함께 읽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JD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에 대해서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JD를 파헤쳐 보시죠. 네, 첫 번째로 해외 영업 업무를 하고 계시는 프로님과 함께 JD를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사업부 미주 BD 그룹에서 B2B 세일즈 업무를 하고 있는 윤다예라고 합니다. 미주 BD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의 통신사 T모바일 그리고 DISH라고 하고 있는 통신사에 제품을 제안하고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외 영업 대표로 오셨는데요. 저희 직무기술서를 한번 보면은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글로벌 통신 B2B 고객과 뭐 이렇게 매출 이익 극대화시키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좀 길게 적혀 있습니다.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다혜님이 생각하시는 해외 영업이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행 업무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안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상무 조건을 협상하고 실제로 공급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B2B 세일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 솔루션을 제안하고 고객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응대하는 업무를 하는 B2B 테크니컬 세일즈 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전시 기획 그리고 언론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마케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 업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다 글로벌 B2B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글로벌 B2B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먼저 글로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부에는 SKT 같은 국내 통신사한테도 제품을 공급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외 통신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글로벌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부와 가장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B2B라는 점인데요. 아마 네트워크 사업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취업 준비하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지국 제품, B2B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이다 보니까 알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일반 고객이 아니라 통신사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기술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부는 그럼 뭔가 고객을 상대로 하는 B2C 업무를 하는 반면 네트워크 사업부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B2B 영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JD를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함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혜님께서는 학부 시절에 어떤 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해외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신 뉴스나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것을 분석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현업에 와서 시장 흐름이나 최신 트렌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혜님처럼 이렇게 시장을 분석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시장 흐름을 알아야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읽는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지금 당장은 연결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사실은 현업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집중해서 어필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다시 JD로 돌아가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해외 영업 직군으로 입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주, 계약, 사업 모델 제안,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 사업부에서만 갖고 있는 이런 단어들의 매력이 있다면 20초 안에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초요? 통신사 맞춤 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요청드렸는데 너무나 네, 역시 제가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혜님은 실제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B2B 세일즈 업무를 하면서 제안이나 계약, 물류, 매출 관리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면서 다양하게 성장해왔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업계 그리고 시장 전반을 흐름을 읽는 업무를 맡아서 전략을 수립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JD에 있는 걸 뺏기신 것 같은 느낌도 여기 보면 네, 거의 유사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JD가 완전히 참고할 만한 자료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신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저희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을 읽어보면 외국어 회화 역량 보유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우대사항에는 통신시장에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직무와 연관된 대내외 활동 경험 보유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입사 전에는 모르는 게 많았어요. 사실 통신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회사 외부에서 관련 사업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거는 사실 다른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B2B 사업이다 보니 기술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본인이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현업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지식은 자연스럽게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일 때 그 상태에서 출장을 그냥 무조건 가서 고객사 미팅할 때 그냥 그 자리에 배석해서 회의록도 쓰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미리 알고 들어오시는 내용보다는 뭔가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한 게 많았다라고. 네,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힘든 만큼도 보람이 있으셨던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영업 직군을 보면은 다른 직무보다 뭔가 우대사항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혹시 다혜님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몇 개나 되실까요? 일단 우대사항 중에 제가 만족하는 건 제2외국어 회화 역량 보유자 정도네요.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화 가능한 제2외국어가 있으면 해당 국가의 사업을 맡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런 언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문화적인 지식 같은 것을 습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신 시장에 관심이 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럼 있으셨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그쵸,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그 애정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입사 후에 적응도 훨씬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최신 뉴스를 잘 파악을 해놓으면 업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항목으로 보면 전기전자 통신 관련 전공자 우대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은 처음 보시는 게 당연하고요. 들어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론 해외 영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통신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수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술 영업 부분에서는 조금 더 딥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신 관련 전공자가 이쪽 부분에서는 본인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업무할 때도 개발 직군에서 오셔서 영업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만족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 이렇게 유능하신 다혜님도 우대사항 중에 2개밖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저희 이제 우대사항까지 다 읽었는데 혹시 못했던 말이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미래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네트워크 사업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인터뷰가 여러분께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꼭 만나요. 네, 분명 이제 사업부에 많은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회로 개발 업무를 하고 계시는 프로님과 함께 JD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사업부 시스템 최적화에서 캐나다, 유럽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우님, 이제 시스템 최적화 그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걸 최적화하는지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상용망에서 시스템 통계나 핸드폰 단말의 로그, 기지국 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혹은 나라별, 지역별 최적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로 개발 대표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JD를 한번 보면 회로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걸 다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네트워크 통신에 기반하는 모든 부분을 다 하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우님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다양한 업무를 만나게 되실 건데요. 우선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들을 규격에 맞게 혹은 사업자 요구에 맞게 설계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에어 설계 파트가 있는데, 에어 설계란 무선 핸드폰과 기지국 간 무선 전송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업로드나 다운로드 정도 속도를 늘리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회로 혹은 RF 회로, 전원 회로 등을 설계하는 하드웨어 개발도 있는데요. 하드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아마 전기, 전자, 회로 쪽 전공하신 분들이 아마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당사 제품 중에서 DU나 MMU, RU 등 실제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여기 제작된 제품들 혹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랩이나 상용망 환경에서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상용망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최적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망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나 핸드폰 측정 그리고 기지국 측정 값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적용했을 때 우리의 성능이 더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적용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거 말고도 사실 당사뿐만 아니라 타사 시스템과 연동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SI 업무도 있고요. 회로 개발로 있어서 선행 개발 업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정우님께서 하나하나 잘 집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정우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 정우님의 이수교과 과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회로 개발 직무와 관련된 이런 교과목과 실제 정우님이 이수한 교과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호 시스템도 일치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사실 제가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수강해보자는 마인드에서 아무래도 통신 쪽 수업은 많이 듣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무 수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되는 수업들이 있었는데요. 전자장론도 있고, 진호 및 시스템, 확률 랜덤 변수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디지털 통신 특론은 학점이 그것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상에 맡기는 걸로 아무래도 잘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또 현재 최적화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C언어 말고는 코딩 관련 수업 많이 듣지 못했었어요. 수업 과정에서 매틀랩 코드를 잠깐 짜본 적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최적화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로그나 통계들이 대용량으로 들어오고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드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배님들이 짜주신 코드를 공유해 주시고 저희가 그걸 이용만 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드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 있는 동안 코드 공부를 많이 했고, 다행히 회사 내에 다양한 온라인 수업들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전자 이론이나 이런 쪽에 더 관련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신 업무를 보니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오히려 코딩을 하고 이런 쪽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JD를 보는 이유가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우님께서 학부 시절에 어떤 경험이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통신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학부 때 전기자동차 프로젝트를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제 사람이 타는 작은 카트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기획가분들이 실제 자동차 프레임을 제작하고 저는 거기에 이제 BLDC 모터를 가지고 회로를 짜보기도 했었습니다.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고생도 했었는데요. 프로젝트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과분들과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기계적인 부분이 지식이 부족하고 그분들은 회로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그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때 소통했던 경험들이 뭔가 업무를 하는데 지금 도움이 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다른 영역의 분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현재 이제 다른 그룹 분들과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통신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열성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당연히 이렇게 통신 관련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뭐든지 했다는 것만 있으면 어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꼭 내가 팀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통신 관련 수업에서 사이노소이다라는 신호를 IFFT 해보는 과제가 있는데요. 프리퀀시나 타임 도메인, 파워 도메인 측에서 랜덤한 변수를 넣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분석해본 경험들도 실제 현업에 많이 도움되고 있다고 합니다. 큰 경험이 없어서 나는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경험이라도 저희 업무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회로 개발 직군으로 입사를 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커리어 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을 보면 엔드-투-엔드 솔루션, 그리고 무선망 설계 검증, 최적화 이런 단어들을 보니 뭔가 정우님께서 하고 계신 업무랑도 뭔가 매칭되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최적화 업무를 하면서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입사 초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만든 자료, 세미나 자료도 많고 통신에 대한 기본 혹은 심화 과정된 내용들도 회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로 맥 스케줄링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거나 혹은 최적화하신 방안을 찾고 있고요. 특히 제가 캐나다, 유럽 담당하고 있는데 해외에 최근에 이제 V랑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제 많이 배워가는 단계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이제 파이나 콜 쪽까지 분야를 넓혀서 좀 더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선배님들한테 도움 받았던 만큼 이제 제가 나중에 오실 후배분들을 도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들은 이야기로만 보면 여기서 뭔가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거기서 활용해서 앞으로 뭔가 더 해내가고 싶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로 개발 어느 직무에 아마 입사를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공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도 많고 아마 회사에서 자기개발이나 이런 공부 관련돼서는 충분히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게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시 JD로 한번 돌아가서 저희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자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 중에 저는 우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원에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JD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을 보고는 정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위나 이런 툴 관련 역량이 있다는 것이 내가 이 분야에 혹은 이 회로 개발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여기 적혀있는 학위나 혹은 JD에 적힌 툴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대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뭔가 반은 거짓말이라고 하길래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열정적인 그런 것만 좀 잘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정우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JD를 저희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못했던 말이 있거나 혹시나 마지막으로 미래 후배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면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취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과 스펙을 비교하기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도 실제 그랬었으니까요. 다만 내가 자신 없는 제품을 남이 사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이 열정이 빗바라지 않도록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우님의 응원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고 계시는 프로님들과 함께 JD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부에는 기지국의 하드웨어 장비에 올라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터 고객사나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직구는 오늘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란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안대현이라고 합니다. UL 데이터 파트에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부 네트워크 어널리틱스 그룹에서 에너지 세이빙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김세송이라고 하고요. 오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최근 네트워크 사업부가 소프트웨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렇게 특별히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시스템과 서비스, 말로만 들어도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각각을 비교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이 어떤 게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미래의 프로님들을 위해 두 분께서 각자 잘 어필을 해주신다면 지원율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잘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잘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화이팅! 네, 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대표해서 나왔잖아요. 신입사원들이 저희 쪽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각오까지 들어봤는데요. 약간 대결 구도처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직군 각 분야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V란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입니다. 원래 하드웨어로 있던 모뎀이라는 장치를 이제 가상화해서 소프트웨어로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통신 스펙을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하는 일은 최적화를 많이 합니다. 무선 통신이란 게 그러니까 시간이랑 주파수를 자원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동작 시간을 줄이는 게 저희 그룹에서 정말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병렬 처리 구조라든가 그런 최적화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업무할 때 정말 많이 쓰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JD에 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인데요. 여기는 이제 V란 이 모뎀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통신기기를 쓸 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무선 공간을 타고 이제 인터넷망에 연결되거나 다른 스마트폰으로 가서 통화할 수 있는지가 3GPP라는 통신 규격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룹이에요. 물론 그런 통신 스펙 관련된 내용만 구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설정이나 성능, 장애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통신사에서 과금 같은 거 하려면은 어떤 핸드폰이 얼마나 트래픽을 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뽑아내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무선 통신이 이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을 호환성 있게 사용하려면은 허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펌웨어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구현해야 됩니다. 이 관련 내용들을 여기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고요. 클라우드 구축, 관리 이런 업무도 또한 이쪽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랑 이제 네트워크 어널리틱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고객이 이제 통신사잖아요. 통신사분들이 이제 저희 장비를 쉽게 다루시기 위한 그런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쪽은 UI를 제공하는 경우가 좀 드물지만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UI를 제공하고요. 그 UI를 가지고 실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는 좀 더 통신 환경을 쉽게 조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앤 어널리틱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분야는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장애를 감지하고 아니면 또 이제 좀 미래 예측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 세이빙 솔루션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최적화할 수 있을까 를 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좀 AI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이런 AI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통신망 상태를 좀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아니면 통신 장비가 설치되는 위치 등의 최적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뭔가 JD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기 위한 뭔가 서비스 개발을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정말 성격이 다른 두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분의 이수 교과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업을 들으셨네요. 전자공학을 이수를 하셨는데 실제 업무에 뭔가 도움이 되시나요? 소프트웨어 모뎀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하드웨어로 됐던 모뎀을 이제 가상화하는 거라서 전자공학 내용이 좀 쓰이긴 쓰이네요. 통신이론 같은 내용들이 가끔 등장하고, 물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알면은 생각보다 도움이 되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은 전자 쪽 과목들은 잘 안 쓰게 되고요. 컴공 쪽의 전공들이 더 쓸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체제나 알고리즘, 특히 컴퓨터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C++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건 역시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소프트웨어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세송님도 그러면 뭔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도움이 됐던 과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대현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수업에서 보시면 기초 프로그래밍과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이 이제 C랑 C++ 수업이었거든요.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저도 이제 C 언어나 C++를 쓰고 있진 않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언어를 잘 배워놨을 때 다른 언어를 배우기도 굉장히 쉽게 느껴졌거든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한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속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다른 업무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한 언어를 잘 배워두고 기본기를 탄탄히 해두면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언어를 배웠을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본이 제일 중요했다.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성공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적인 공부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은 기술 스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업무를 할 때 각자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이런 점이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룹이 대체적으로 다 C++만 사용하고 있어요. 파이썬이나 뭐 다른 언어들을 쓸 때도 있지만 C++를 좀 다양하게 써보고 좀 딥하게 써보셨으면 업무하실 때 좀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그 클라우드 쪽도 많이 있으니까 뭐 도커나 쿠버네티스 뭐 이런 관련으로도 경험이 있으면은 다양한 곳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리눅스 관련으로도 리눅스를 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요. 세송님은 네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처리를 좀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파이썬 기반으로 하고 처리 라이브러리인 판다스나 넘파이를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UI나 아니면 웹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그런 리액트나 웹 관련 소프트웨어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금 대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모든 서비스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쿠버네티스나 도커 등은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업무에 적응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현님은 일단 C++를 메인으로 사용하시고 세송님은 파이썬을 메인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렇지만 두 분 모두 다른 것도 많이 활용한다라고 공통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약간 커리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각각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런 통신 쪽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장치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동작하려면 저희 기지국이 필수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통신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런 기지국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약간 전문가가 되면은 먹고 살기 좀 괜찮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데요.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좀 빅데이터 처리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선 통신 자체를 전공하신 박사님들이나 석사님들도 많으시고 빅데이터나 데이터 처리를 전공하신 분들은 많지만 이걸 두 개를 같이 하시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학 레벨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 두 분야를 같이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분야를 잘 공부해두면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대현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여기 써 있는 것만 봐도 기본기 내용들이 좀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 이런 기초 지식이랑 C랑 C++를 잘 쓰면 참 좋고요. 알고리즘 설계, 구현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좋습니다. 네. 세송님의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서비스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자격 요건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만 하다면 요구하는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기술 분야, 여기저기 열정적이고 제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술보다는 어떤 협업 능력이나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으신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이 들어오시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원이 고정돼서 항상 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업무를 할당받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더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이고 좀 사람들과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리더블적인 코드를 짤 수 있는 능력이나 협업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시는 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또 두 분야 우대상 첫 번째 부분이 통신 관련 내용입니다. 두 분 혹시 통신 관련이라고 적혀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통신 하셨을까요? 저는 아까 수업 이수 과목에도 이제 네트워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유선통신 쪽 분야고요. 무선통신은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우대의 조건인 거죠. 네. 그리고 와서 충분히 공부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통신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고요. 잘 알려주십니다. 네, 세송님께서 정말 좋은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들어오셔서 많이 두 분처럼 공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두 분 공통점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점이 네트워크는 좋다 또는 시스템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와라 이렇게 최후의 어필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이군요, 마지막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통신 스펙 같은 걸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흔치 않은 통신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통신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일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제 생각에는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에도 많이 도전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를 와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또 다양한 업무에서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쌓여온 게 많지만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바텀업을 하는 과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와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소프트웨어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필까지 들어봤는데요. 두 분 중 누가 설득력이 더 있고 매력적이게 보였는지는 지원서를 받아보면 알겠죠? 네, 여러분의 지원서 한 장 한 장이 이 두 분께 큰 힘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지원서를 열어서 직군을 선택하는데 소프트웨어 직군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 모집을 하니까요. 두 군데 하나라도 관심 있으시면 소프트웨어 직군으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두 분은 보내드려야겠죠? 다들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사업장 오셔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부 잡 디스크립션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네트워크 사업부에 대해 잘 아시겠죠?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과 한 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사업부가 더 궁금하시다면 화면의 URL을 검색해 주세요. 각 부서별 임직원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만나요.